어, 이재명 대표를 9월 4일 날 나오랍니다. 검찰이.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24일 날, 8월 24일 날 나간다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 검찰이 뭐 이제 30일 날 나오라고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나 그때는 못 나가 이 새끼 바빠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9월 4일 날 나오라고 하는 게 이제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상대로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출석을 시키고 출석하든 안 하든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해가지고 며칠 후에 영장을 치겠죠. 근데 그 정기국회가 길어요. 네. 그러니까 9월 달 내내 이제 꽃놀이패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체포 동의안 갖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체포 동의안 처리를 할 때 민주당에서 이제 딴소리가 나오면 봐라 민주당에서도 구속시키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를 이제 안 시키고 부결이 되면은 방탄국회다. 이렇게 이제 양쪽 꽃놀이패를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장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30일 날 24일 나간다고 하니까 준비 안 됐다. 30일 날 나오라. 그때는 바빠서 못 나간다. 보통 일반 사인도요. 한동훈이 거짓말을 했는데 일반 사인도 잡범들도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고발 당하면 조율을 해요. 이 날짜에 좀 나가고 싶다고. 그럼 대부분 받아주거든요. 자기들이 일정 안 되면 말까? 제1야당 대표예요. 선출직 대한민국의 사실상 2위의 인물입니다. 제1야당의 상근부대변인은 저도요, 다 조율해줘요. 그리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 날짜도 판사가 얘기하는 그 날짜, 제가 스케줄이 안 되겠는데, 그럼 재판장에서 재판 날짜도 다 조율해줍니다. 근데 이거 왜 야당 대표를 향해서 이러는 것은 정말로 속이 너무나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백현동도 그렇고요. 쌍방울도 그렇고 다 반박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김성태라든지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유동규처럼 자기들 본인의 죄로 잡혀 들어갔다가 말이 바뀌면서 기소할 때 주가 조작 같은 게 빠지잖아요. 유동규가 마찬가지거든요.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뇌물 받은 죄로 잡혀 들어갔다가 이건 사실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석방됐던 그 스킬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쌍방울 간부들도 증언을 했어요.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고. 이게 법정 증언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수십억 써준 사람한테 어떻게 밥 한 끼 안 삽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자,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대납했다 진실을 알려드린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게. 쌍방울 간부들이 증언한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대북 송금. 2023년 1월 31일 장석환 전 쌍방울 최고 재무 책임자의 법정 증언. 김성태가 북한에 얼마를 줬나?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닌데 대략 500만 불 정도. 200만 불, 300만 불. 이게 건너간 돈의 거의 다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거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화면을 빨간 거. 네네. 첫째, 둘째, 셋째만 다시 한번요. 첫째, 스마트팜 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 온실을 지어주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지 북한에 직접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둘째,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항목 19년 8억, 20년 5억, 21년 5억이 편성됐으므로 사기업에게 돈을 대납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당시 경기도는 적법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유엔에 유리온실 기자재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하며 사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만약 현금 지원 사업이고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했다면 대납 후 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하고 쌍방울 건은 1%도 의혹이 없어요. 다 반박이 됩니다. 백현동도 지금 남아있는 서류들만 봐도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가 백현동 사업자랑 뭔가 커넥션이 있어 보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가 좀 소위 전사적으로 동원됐던 그 사업이에요. 여기 이재명과 쌍방울과 백현동을 엮을 만한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되게 열받아가지고 지금 썼던 게 저거 아닙니까? 망한 소설 대북 송금.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 2020년 3월 쌍방울이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으나 거절.
전달식 없이 기부만 함. 100억 뇌물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라니 야. 줄거리가 너무 엉성합니다. 800만 불이면 현재 시세로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을 줬어. 근데 거절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성태도 처음에 잡혀 들어갔을 때 이재명과 연관 없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 대표랑 어디 술자리 같은 데서 전화 연결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관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줄 대보려고 이화영 뭐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전화 연결해 주는 거를 통화했다. 이재명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정치 조작 수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만 똘똘 뭉치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당한 수사이므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부결시키면 돼요. 그게 논란이 가장 짧아요. 남는 이득이 가장 커요.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반박이 되잖아요. 쌍방울 또 지들 돈 벌려고 북한 자기들 사업을 했어. 요거를 마치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프레임이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을 압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김성태의 진술에 의해서만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이 29.4%인데 전주보다 7.3%포인트 대폭락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있잖아요. 7.3% 폭락은 어떤 수준이냐면 박근혜 태블릿 PC가 발견됐다고 보도 나와도 한 10%가 폭락이 안 돼요. 꾸준하게 떨어지는 게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 하나 터진 거죠.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전화 면접 윤석열 지지율 29.4, 부정평가 68.3, 자동응답 34.9, 부정평가 64.2. 저게 이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인데 이걸 김어준이 하니까 불공정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어준 여론조사가 불공정했다면 이미 압수수색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모든 기법을 통틀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여론조사 꽃은 일반 그 보수 성향 여론조사처럼 질문지 순서라든지 질문 내용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요. 다른 데서 민주당 지지율 높게 나왔을 때도 낮게 나온 적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김어준 한 여론조사니까라고 이야기 폄하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공정해 보이는 여론조사고요. 자,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저게 이제 이거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거냐 이야기했는데 저기 54.6% 한번 보세요. 저기 뭐냐면은 0점에서 25점. 이거 꽈락 정도가 아니잖아. 학고죠 이거는. 근데 0점에서 10점 미만이 49.4%입니다. 네.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있긴 합니다. 70에서 100점, 13.6%가 있어요. 저분들은 아마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30, 40대 윤석열 부정평가가 84% 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중추인 30, 40대는 이미 윤석열을 아예 버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여론조사 등으로 보면 60대 또는 70대 이상만 지금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유튜브 정치 소비 계층 중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났잖아요. 네. 이분들이 보는 그 구구 유튜브 있잖아. 제목에 난리 났다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박수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미 민심은 떠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53.5, 국민의힘 34.7. 저건 이제 자동 응답 결과물이긴 한데 전화 면접은 43.1, 28.0이고요. 자동 응답은 53.3, 34.7입니다. 이원욱 씨는 왜 이런 걸 인용하지 않을까요? 난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왜 민주당 지는 여론조사만 한두 개 가져와서. 여론조사가 열 몇 개 있잖아요. 보수 성향 여론조사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요 지금. 근데 지금 얘들 연찬회 가가지고도 뭐 수도권 위기론이 있네 없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여론조사로 앞서고 있어? 꽁대가리입니까? 전화 면접 몇 개 갖고 오면 됩니까? 전화 면접으로 민주당 리스크 하는데 그것마저도 전화 면접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적게 나오는 마저도 민주당 지지 안 하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에요.
대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원팀하지 못하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잘 좀 해라라고 등을 돌리는 결과물이에요. 그건 뭐야? 원인이 민주당 내부에 내부 총질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상민 의원님 듣고 계시죠? 윤석열이 어제 말한 걸 굳이 5글자로 말하면 협치 불가론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다가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총선 때까지는 정치 협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음으로 우리한테 의석을 많이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결 조건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완전 일본 놈 돼가지고 막 오염수 방류 찬성해버리고 저기 뭐 독립분들 막 역사 지워버리고 하면 지지층들도 떠나잖아요. 심지어 저기 홍범도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약간 극우 보수 성향도 비판하더만. 맞아요. 뭐 근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CBS 나와서 아주 그냥 비판을 크게 하더라고요. 자, 협치 불가론이란 말은 총선 때까지 나를 반대하는 세력을 적으로 들리고 그 모든 실정을 총선에 이겨서 과반 이상 이겨서 나는 국민들한테 잘한다는 평가를 받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저게 뭐 여러 가지 스킬을 동원해 가지고 저 상황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그냥 암흑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왜? 언론이 민심은 윤석열을 택했다. 잘하고 있는데 택했다라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국가로 향해 갈 거예요. 그래서 총선 때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제가 예상했잖아요. 구구 노인들이 투표장에 가는 모습 보이면 2배의 숫자가 투표장에 몰려가는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던 그 오후의 시간대로 돌아갈 겁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은 친구들 막 연락해가지고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요. 어제 윤석열이 했던 말들 한 번만 좀 요약해서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제 그 시간에 민주당도 워크숍 하고 있었잖아요. 저런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요즘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누군가가 옆구리를 때리면 나는 칼을 찌를 생각을 하고 덤벼 싸워야 된다. 상대가 미친놈인데 상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자기가 꼴 보기 싫다고 대선 때 23만 표 차이로 이긴 사람이라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대표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잖아요. 민주당을 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임하고 나서 총선이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요소야대 지형 바꿔보겠다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불이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년 총선 때까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야당이 발목 잡는다라고 선동하면서 우리 다수석으로 만들어 달라. 지금도 시행령 통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법 바꿔내고 민주당이 올리는 법은 족족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한테는 자기가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예요. 지금 저게. 총선 끝나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면 윤석열은 임기 다 못 채운다고 보고 만약에 윤석열이 과반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암흑의 나락에 빠지겠죠. 그래서 어제 저런 말 나왔을 때 한 번 더 민주당은 탄핵 소리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도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조사 신경 안 쓴 놈이 이게 이해가 유일해. 어떤 정권도 여론을 눈치를 봐요. 좋은 말로 눈치를 보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 기억 안 나세요? 한번 시행해 보려는 분위기를 띄웠는데 국민들 반대가 높으면 원점으로 돌리는 것들 하잖아요. 국민들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근데 얘는 국민들을 대놓고 거스르잖아요. 그게 탄핵 사유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국민들 미치겠다고 할 때 탄핵 발의해야 됩니다. 결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거 있죠. 탄핵은 의석수로 하는 게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거라고. 탄핵감이 되는데도 탄핵 숫자가 안 되니까 탄핵 못 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무적으로 좀 늦게 결정하거나 안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야야 국회 의석이 200석이 안 된다고 아까 물어봤죠. 윤석열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세력들 현역 국회의원들 50명은 될 거라고. 민주당이 탄핵안도 발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국회 내에서 아니면 주말에 한번 이렇게 집회 현장에 간다든지 이런 거 말고 국민 보시기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 때깔 좋다 이런 표현 안 나오게끔 정말 치열하게 밖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 보면 모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김용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등이 탄핵 얘기 꺼내니까 후원금이 답지하잖아요. 근데 논란이 되는 게 싫으니까 숨어 있으면 안 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탄핵 얘기를 꺼내야 돼요. 물론 저쪽에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는데. 민주당 쪽에 탄핵 이야기가 막 상당히 막 공식화되기 시작하면 저쪽도 결집이 됩니다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180석 만들어줬더니 뭐 했냐 소리를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 돼요. 그래서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총선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200석 주세요. 아니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그것도 제1야당이 왜 탄핵이라는 말을 지금 안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뭉쳐서 진짜 해야 된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방송에서 탄핵하다가 그나마 하나 남았던 YTN 라디오도 잘렸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무슨 방송 그런 거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냥 개인의 입법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입법기관이면은 야당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가만히 지역구 관리만 하고 있으면은요 민주당도 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시간 되시면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윤석열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1야당을 그것도 다수당을 파트너로 인정 안 하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1+1 탄핵 예약 판매 한다는 말씀드리고 1부 마치고요. 자, KJG님, 흑수저님, 막대기님, 활시울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